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방금 소개받은 하동욱입니다. 86년도에 지도직을 시작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 근무를 하고 올 연말에 제대를 합니다. 지금은 공로연수 기간 중이고요. 86년도에 제가 들어와서 90년도에 가수 원예연구소에 파견 근무 2년을 하면서 그때부터 가수 자두 분야에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오로지 자두만 해왔습니다. 물론 끝부분에 면장한이라고 가수 부분을 조금 놓았습니다만은 면장을 하기 전까지는 오로지 진짜 자두만 가지고 했습니다. 실제 근데 자두가 전국 자두가 안 되다 보니까 강사가 실제로 별로 없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 또 자두가 전국 자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까지도 제가 교육을 다니고 하는데 강원도까지도 지금 자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두가 의석이 1등이라며 재배 면적이 보니까 1200헥타 가까이 되더라고요. 1200헥타, 김천이 한참 갈 때 1250까지 갔거든요. 근데 지금 김천 자두가 조그만티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 때문에 그렇지? 네, 맞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포도로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사 짓는 이래에 포동사가 평당 돈을 하는 농사가 지금까지는 진짜 노지가 없었습니다. 평당 대충 농사지도 10만원, 좀 잘 지어가지고 하우스 지면은 20만원까지도 했으니까 이거는 금노사지 과수였죠. 근데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제 내리꽂기 시작합니다. 아마 샤인도 조금은 이제 줄어들지 않겠느냐. 근데 자두는 항상 꾸준히 유지하면서 농사를 노력 대비해서 돈이 괜찮은 편이죠. 물론 새로 나오는 품종들이 조금 어려운 농사 짓기 어렵고 한 부분도 있지만은 앞으로 자두는 향후 계속 전망 있는 작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교육을 5시 반까지라고 하더라고요. 3시간 원래 교육은 2시부터 5시 반 4시간 하도록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응이 좋으면은 4시, 5시 반, 6시까지도 할 수 있고 근데 요새 날씨도 추운데 집에 가시봐야 별로 하실 일도 없잖아요. 이제 앉아 계시면서 하시고 제가 첫째, 둘째 시간은 제 강의로 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1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궁금한 거 많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와가지고 그냥 멍하니 앉았다가 가면은 별로 남는 것도 없고 안 그래도 교육 들으면은 들을 때는 고기 끄덕끄덕 하시는데 요자 분 나가면은 뭔 소리 했노라고 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요거 하나 물어보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은 미리 좀 적어가지고 주시면은 제가 그거 보고 그렇다고 여기 있는 분 다 제가 들어서 말씀 못하니까 2시간 끝날 때쯤 되어서 쪽지로 올려주시면은 그걸 취합해서 제가 답변하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자두는 재미없는 과일이다. 돈 안 되는 과일이다. 라고 해왔습니다. 잡과
제사상에 올라가야지만이 돈이 되는데 제사상에 안 올라가다 보니까 옛부터 잡갑니다. 그죠? 복숭아 자두가 제사상에 안 올라가죠. 그렇지만은 입맛이 다양화되고 또 여름철 과일로는 자두가 최고죠. 새콤하면서 정신 번쩍 들도록 하는 자두, 그죠? 근데 요새는 또 여름 자두가 아니라 이게 가을 자두까지 돼버렸어요. 그죠? 근데 가을 자두 농사 지으려고 하니 이놈의 것도 힘들어요. 농약을 한 10대씩 쳐야 되고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만은 일단 꾸준히 자두를 정석으로 꾸준히 농사를 지으면은 돈은 앞으로도 꾸준히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군수님 말씀하시죠. 의성이 가장 유리한 게 그겁니다. 자두가 주 장목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실제로 모든 시군이 주 장목이 되어야지만이 농민들한테 보조라든지 지원이 많이 갑니다. 일부 쪼맨창 농사 짓는 분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면적이 많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단합하시고 또 협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행정하고 협조하고 하면은 상당히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두는 지금까지 재배하시는 면적이 자꾸 늘어나는 게 이유가 지금까지 사과농사 짓다 힘이 들어서 자두로 쉬운 농사 지으려고 자두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렇지만은 자두는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작목이다. 대충 농사 지으면 잘 되겠지 라고 하시고 하시면은 평당 아까 도의원님 한 상자에 60주에 2상자 땄다 하잖아요. 그런 꼴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휘파보지 마시고 자두가 어떤 것이냐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교재 오늘 주는 거 있죠? 그거는 집에 가지고 가셔가지고 교재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제가 교재 가지고 교육을 하면은 거시기 할 것 같고 해가지고 저는 저대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 가나 이 교육을 요 한 장으로 다 하고 맙니다. 요 안에 한 장에 모든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수적인 거는 책을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자두는 꼭 아셔야 되는 게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은 그렇다고 이것만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하면은 그것이 할 거고 부수적으로 할 거지만은 요걸 주모토로 해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썰이죠. 가장 문제가 자두는 썰이가 꽃이 빨리 피기 때문에 썰이 피해가 엄청나게 심하다. 그죠? 과수 중에서 꽃이 가장 일찍 피는 게 뭐죠? 매화. 눈 속에도 피는 꽃. 그죠? 그 다음으로 따라 피는 게 뭐요? 자두요? 살구. 살구 따라 피죠. 그 다음에 피는 게 자두. 그 다음에 복숭아. 그럼 최고 늦게 꽃이 피는 게 대추, 석류, 요놈들. 그죠? 자, 어떤 꽃이 4월달에 피어야 되는데 요새는 4월달에 안 피죠. 의성은 4월달에 핀다 그러더라고요. 김천에는 3월달에 요새는 하도 날씨가 좋아가지고 3월달에 피거든요. 3월 말쯤 꽃이 다 펴버립니다. 근데 만상이 언제죠? 아마 의성은 3월 한 27, 8일경 될걸요? 그죠? 그러면은 썰이를 안 맞으면은 안 되는 놈이 자두다. 한마디로 말해서 썰이를 맞아야지만이 농사가 되는 게 자두다. 그러다 보니 매년 작년에 자두 양이 별로 없었다며요. 어떤 해는 양이 있고
어떤 해는 양이 없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첫째, 썰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수분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 떠나서 열매가 달리느냐 안 달리느냐 과학을 질려서 가보면은 대부분이 수분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수분수를 잘 심는데, 처음에는 수분수 몇 프로 심죠? 20%, 그죠? 20%를 심는데 농사를 짓다 보면은 자두가 잘 돌아가시고 꼭 몇 나무씩 1년에 죽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다시 그 자리에 심는 거는 수분수를 심는 게 아니고 돈 되는 주품종을 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수분수가 자꾸 없어져요. 그게 어성은 좀 덜하죠. 김치는 더합니다. 농사 재배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일이 더 심해져요. 자꾸 주품종만 심어 나가니까. 그래서 수분수를 얼마만큼 잘 심어내. 특히 또 자두는 꽃가루가 무진장 무겁습니다. 우리 봄철에 꽃이 피면은 차를 시안하면 보합게 묻는 게 무슨 가루지요? 송화가루, 그죠? 송화가루는 저 앞산에 소나무가 왕창 있어도 여기에 차를 시안하는데 차가 즉 무진장 가볍다. 그래서 우리 인공수분 할 때도 송화가루를 같이 섞죠, 그죠? 송화가루를 같이 섞어가지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좀 가볍게 잘 되도록. 송화가루는 멀리 날아가지만은 자두 꽃가루는 한 칸 건너, 나무 한 칸 건너, 한 칸, 두 번째 칸에는 별로 못 간다. 그래서 수분수가 있는 나무 옆에는 잘 되는데 한 두 칸 건너가면은 잘 안 된다.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즉 꽃가루가 무겁다는 이야기는 열매를 맺는 암놈 옆에다가 그 될 수 있으면은 옆에다가 갖다가 붙여놔야 돼.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잘 안 달립니다. 또 열매가 콩알만하게 달려 있다가 노랗게 해가지고 다 빠지는 거 있죠. 그게 다 수정불량이거든요. 그래서 잘 밭에서 잘 보시고 꽃이 피가지고 한 달만한 거기까지 붙어 있다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쪽짝 커져 나가야 되는데 안 크고 노랗게 빠지면은 다 수정불량, 즉 수분수가 적어서 그렇다. 자, 수분수가 적으면은 이제 첫째 인공수분을 해주면 좋겠죠. 요새 꽃가루 값이 조금 흘러가지고 중국산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실제로 인공수분을 해보니까 효과가 자두는 100% 안 나요. 100%. 수정 적기를 정확하게 맞춰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즉 인공수정을 해보니까. 그래서 인공수분보다는 다른 방법을 동원하자. 그래가지고 의성에서 원래 영양제 줬다며요. 자, 수정이 잘 되도록 하는 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약은 없습니다. 가수는 수정약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에 수정약이라고 해서 팔고 있습니다. 수정약이 아니고 수정을 돕는 도움이 있다. 도움이. 즉 뭔 이야기냐. 작년에 영양분을 가지고 이 꽃눈이 탱글탱글하게 좋아야 되는데 농사가 좀
잘 안 되고 햇빛을 많이 못 먹고 건강에 못 큰 꽃눈들이 꽃을 피울 때 영양이 적기 때문에 영양을 공급해 줘서 꽃을 충실하게 피우도록 하는 겁니다. 즉 효과가 없다라는 말은 못한다. 효과가 있지만은 그걸 뿌림으로 인해서 수정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게 너무 과신하셔서는 안 된다. 그것만으로 해결된다라고 간혹 혹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에 토마토 수정약 쳐가지고 열매 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는갑다 라고 하시는데 과수는 수정약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수정약을 빚지 말아라. 그 대신에 안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게 왜 그러냐? 자두 열매가 달리는 열매가지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자두 꽃눈 나이가 몇 살일까요? 2살. 자, 꽃눈이 언제 태어났나요? 작년에 만들어졌죠. 작년에. 그죠? 지금 올해 이제 올해가 있구나. 아직까지 내년에 열매를 달려고 지금 꽃눈이 붙어있는 놈은 올 여름에 다 만들어졌죠. 그죠? 올 여름에 만들어져서 한 해를 지나서 내년 봄에 꽃을 피웁니다. 이게 한국 사람 나이로 2살이죠. 이제 내년부터는 한국 사람 나이도 뭐 이제 만으로 한다 하더라마는요. 만 안 되면 몇 개월 간다 하더라만. 일단 지금 현재 봐서는 2살입니다. 2살. 자, 모든 헷갈리는 꽃눈이 2살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2살짜리하고 1살짜리인 꽃눈이 1살짜리 있지. 원래 새순이 나오면서 꽃을 피워놓는다. 그게 뭐요? 포도, 또 감, 대추 이런 것들요. 그죠? 그거는 2살보다는 농사 짓기가 조금 그래도 꽃눈 만들기는 수월하다. 즉 포도 같은 경우 올라오다가 서리를 만나면은 새순 딱 잘라버리면 새순 나와서 다시 열매를 받을 수 있죠. 100% 좋은 건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복숭아 자두는 원래 나온 가지가 괜찮다고 잘라버리면은 열매를 달려고 해놨는 데다가 가지를 잘라버리면은 내일 원래 열매를 받을 수 있나요? 절대 못 받잖아요. 자, 그 차이입니다. 다. 그러면 3살짜리는 뭘까? 인과류라 그러는데 사과, 배 요것들이 이제 3살짜리입니다. 즉 근데 이래 이야기하면은 어떤 분은 공갈 치지 마. 사과배 2년만 되면 달려. 달긴 달립니다. 달리는데 그 사과배는 오는 열매가 아닌 비정상적인 삐딱 과일이 되거나 상비가가 되거나, 상비가라는 게 뭡니까? 꼭지가 과일에 붙어 있는 그런 과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정상적인 과일이 안 된다. 그래서 3년째 되어야지만이 열매가 옳은 열매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1년생과 3년생은 제외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2년생. 자, 생일은 언제요? 6월 중순. 6월 중순에 태어나서 내년 3월 말 4월 달에 꽃을 피웁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얼마만큼 잘 먹느냐 못 먹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꽃을 잘 피우냐 못 피우냐. 근데 문제가 있다. 자, 자두는 지금까지 일찍 따는 겁니다. 그죠? 꽃을 일찍 피워서 일찍 따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매실입니다. 매실은 꽃 펴고 언제 따죠? 5월달이 되면은 다 따고 없습니다. 술 담는다고. 술 담는다고 5월달이면 다 따는데 열매를 다 따고 난 뒤에 꽃눈이 만들어진다.
즉 그 이야기는 내가 돈을 다 하고 난 뒤에 꽃눈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년 열매는 신경 안 쓰고 올 돈 땄으니까 올해 거 처박아 놔버리고 다른데 돈이 달려있는 밭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매실밭에 가보면은 햇빛이 안 들어가서 도장지가 쫙 나와서 햇빛이 안 들어가 있는 안쪽에는 꽃눈이 다 죽어 있습니다. 즉 2년생은 햇빛이 없으면 무조건 꽃눈이 죽는다. 즉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햇빛을 얼마만큼 잘 먹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음 해의 농사를 좌우한다. 그럼 햇빛을 잘 먹이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빨리 따는 거는 수확 후 가져갈 일을 잘하고, 열매가 달려있는 놈은 생이 지난 놈을 햇빛이 잘 들어가도록 하기 전정, 여름 전정을 잘해야 됩니다. 여름 전정을 잘해가지고 햇빛이 그 꽃눈이 만들어져 있는 데까지 충분히 들어가서 충분히 햇빛을 먹어야지만이 내년에 여러분들한테 돈을 준다. 자, 그러면은 여름 전정. 자, 여름 전정을 언제 하는 게 여름 전정입니까? 전정에는 여름 전정과 겨울 전정이 있죠, 그죠? 뭐 어떤 분들 따라서는 뭐 가을 전정도 한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두 가지 보입니다. 즉 이파리가 없을 때 전지하는 거는 겨울 전정, 이파리가 있을 때 하는 거는 여름 전정입니다. 그러면 여름 전정은 목적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여름 전정의 목적은 햇빛이 잘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아까 했던 꽃눈을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름 전정은 도장지를 내내 열매 가지로 바꾸기 위해서 전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햇빛이 잘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6월부터 10월달까지 꾸준히 해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자두는 여름 전정을 너무 잘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두는 여름 전정을 너무 잘하면은 열매가 굵어져야 될 때 양분이 전부 다 가지로 가버려요. 그래서 가지를 자르는 건 될 수 있으면은 가지를 빼는 거는 열매 쏟기 하기 이전에 마쳐야 돼요. 그래도 나는 복잡고 도저히 깔도 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절반 이상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왜? 절반 이상 건드리면 가지가 다시 튀어서 열매로 갈 양분이 다 가지로 간다. 또한 햇가리는 언제 다 크느냐? 언제 다 큽니까? 색깔이 나면서 후기에 다 크지, 그죠? 오늘 따내고 나면은 돌아서면은 안 컸던 놈이 크거든요. 즉 후기에는 무조건 열매 딸 무렵에는 열매를 깔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가지를 무리하게 빼면은 무조건 안 된다. 그때는 도저히 진짜 복잡고 자두는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은 복숭아 같은 경우는 많거든요. 도저히 나는 복잡해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때는 가지를 속아내지 말고 꺾어 놓으세요. 근데 문제는 햇가루는 1차지만 있는 게 아니고 힘이 좋으면 2차지까지 있거든요. 1년 크고 다시 또 여기까지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여기까지를 쫙 훑어버리면 외대로 잘 남겠죠, 그죠? 이파리도 훑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지만 꺾어 놓으면은
별로 갈구치지도 안 하면서 가지가 부라지가 있는 부분에는 도장지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놔놓으면은 열매로 갈 양분을 많이 최대한 이용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여름 전쟁을 하는 목적의 두 번째 목적. 꽃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년에 도장지를 꽃눈으로 바꿔서 열매 양을, 꽃눈 양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언제 해야 될까요? 자두 꽃눈 나이가 생일이 언제라 그랬죠? 6월 초상. 자두 같은 경우 빠른 경우 초순이거든요. 그러면은 가지가 잘라서 가지가 나와서 가지가 있는 게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6월 상순경에는 가지가 있어줘야지만이 그게 꽃눈이 나오겠죠. 즉 5월 조순 이전에 가지를 잘라 가지고 가지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지만이 내연도에 쓸 가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근데 너무 늦게 5월 초순경에 자르거나 하면은, 6월 초순경에 자르거나 하면은 가지가 나오기도 전에 생일이 되었기 때문에 온살배기가 아닌 질삭동이, 발삭동이 열매가 된다는 거, 꽃눈이 된다는 거죠. 즉, 그래서 가지가 나오는 기간을 따졌을 때 최소한 5월 중순경까지는 가지를 잘라줘야지만 그 가지를 열매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여름 전쟁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썰이는 맨날 오는 데는 농사 지면 안 됩니다. 돈이 좀 있어가지고 썰이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을, 안개 분무 시설을 하시면은 좋겠죠. 그거 하려고 하면 돈이 또 1, 2천만씩 들어가니까 자두 선대기 하면서 내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썰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썰이는 매년 또 오는 데만 오죠. 안 오는 데는 안 오기 때문에 된서리가 심하게 오는 지역은 자두 부적지라고 생각하고 골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가정으로 바꾸시는 게 오히려 낫다. 막말로 원래 자두돈 천평에서 100만원 했니 200만원 했니 소리가 안 나오도록 꼭 그런 해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간혹 나오는 거야 뭐 괜찮은데 매년 진짜 썰이 피해가 지금 자두 수확량이 10회당 교재 몇 킬로로 되겠습니까? 아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700kg, 800kg 이렇습니다. 자두 700kg 따가지고 잘락합니까? 돈 안 되잖아요, 그죠? 300평이 700kg 따가지고 돈 되겠습니까? 암만 그 금값을 받아도 돈 안 되거든요. 즉 그게 실제로 자두 1500kg 이상은 따야 되는데 이놈의 썰이 때문에 썰이가 많이 오는 데는 수량이 떨어지게 된 평균을 따지다 보니까 700kg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두를 썰이 피해가 오는 데는 좀 고심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러면 나는 그 땅 부인데 어쩌노? 그러면 그때는 돈 들여야 되죠. 그래서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은 꽃 피고 나서 한 일주일간 SS기 있으신 분은 SS기를 끌고 새벽에 한밤중에 체조를 하시면 됩니다. 물을 넣지 말고 후황망 돌려가지고 썰이가 몇 시에 오지요? 새벽 4시, 5시 그죠? 그 시간에 SS기를 끌고 정신을 시키고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왜? 썰이는 바람이 조용한 날 오거든요. 바람이 부는 날에는 절대로 썰이가 안 온다 그죠? 그래서 내 밭에 SS기가 있으신 분은 새벽에 좀 불편하더라도 뭐 어르신들은 잠 별로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4시 반에 일어나시는 분들 있지 않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아침에
마누라가 안 깨면은 보인답니다. 아직 60이 됐지만은. 그렇지만 연세 즉 많으신 분들은 새벽잠이 좀 적으시니까 그때 조금 일찍 나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밭에다가 선풍기도 안 넣어서 보이죠. 한 대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하는 대형 선풍기 바람 잡아 돌리는 거. 그거 달면 되는데 돈이 비싸요. 그래서 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은 솔직히 하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이 많은 분들 다 그 많은 선풍기 달아주려고 하면은 돈이 무진장 들어간다. 그래서 한 대 하는데 돈 1,000만 원씩 하기 때문에 내 밭에 한 3,000평 하면 4, 5천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4, 5천만 원 돈 해도 뭐 할 텐데 돈 써가 되겠습니까 좀. 그거 말고는 좀 적게 드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지하수를 이용해서 꽃 필 때 물을 뿌려주는 겁니다. 스프링클러를 위로 해가지고 나무 꼭대기에서 물을 뿌려서, 그러면은 물이 얼겠지요. 밤중에 물이 옵니다. 고드름이 주름주름 달릴지언정 서리 피해는 없다. 단 얼음을 녹을 때 잘 녹아야 됩니다. 벌떡 녹도록 물을 계속 주어야 되는데 물량이 적은 데는 하기가 어려워요. 물량이 충분히 많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그렇게 물통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 물통을 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또 하기가 힘들어요. 그 나머지는 뭐가 있습니까? 불 피우는 게죠. 뭐. 왕겨 불 피우는 게인데, 불 피우려고 하면 또 산불 감 시원히 와서 또 감 질러 쌓아서 불 낸다고, 그죠?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된소리가 많이 오는 데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하여튼 자두는 가장 문제가 썰이와의 싸움이다. 썰이와의 싸움이니까 꼭, 예, 예, 우박을 하느님이 보고 하사지. 자, 두 번째 햇빛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빛이죠. 왜 빛이 강하냐? 내가 아까 얘기 다 했어요. 나이. 자, 몇 살이라고요? 2살. 생일이 언제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햇빛을 먹어야지만 산다. 햇빛을 안 먹으면 자두는 무조건 안 된다. 그래서 여름 전쟁과 언제 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자, 그리고 수영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자두는 수영이 뭐죠? 개심 자연령. 왜 개심 자연령이 되었을까? 근데 여러분들은 개심 자연령으로 농사 짓는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한두 분 계실까? 나머지는 개심 자연령이 아닌 대상력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즉 가지를 받을 때 1단, 2단, 3단 해가지고 구별해서 가지를 안 받는다. 그냥 잘라가지고 한쪽에 한 가지에서 그냥 방사선 형태로 그냥 받아버리죠. 간격 30, 20 이렇게 1단, 2단 해가지고 안 주거든요. 그냥 잘라가지고 가지 나오는 대로 붙어도 그만 해가지고 대부분이 대상력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개심 자연력이 왜 중요하냐? 나무 생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 생리가. 자, 개심 자연력의 기본에 표제에 보면은 최고 위에 있는 놈이 위에 있는 가지가 최고 똑바로 섰고 최고 밑에 있는 놈은 많이 누웠어요. 각도가. 누워 있다가 자꾸 올라서거든요. 요게 다른 가수하고 다르다. 다른 과수는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세력이 무지장 세져요. 위에 있는 놈이.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놈이 세력이 세지는데, 이 헷갈리는 위에 놈을 높이 나누면은 위에까지가 다 죽어버려. 힘을 못 써. 농사를 짓다 보면은 가지가 굵어지다가 갑자기 짤록하게 돼가지고 위가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약한 가지를 나누면은 굵어지다가 병목 현상으로 오목하게 돼가지고 요 가지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헷갈리는 위에 가지가 약해지면은 아예 힘을 못 받고 죽어버려. 다른 과수는, 헷가류가 아닌 다른 가수는 아무리 약한 가지를 위에 놔둬도 힘을 받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전지하실 때도 위에 있는 가지를 너무 강하게 죽이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힘을 받아야지만이 열매도 굵어지고 가야 되죠. 자, 그래서 전지하실 때 보면은 간혹 똑바로 섰는 가지를 많이 낭가 놓는 경우가 있어요. 왜? 혹여 전지하다가 손이 안 자리가 가지고 위에까지를 전지 안 하고 놔두면은 그 가지에 달린 열매가 어떨까요? 아주 붉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지하실 때 보면은 개심자인용으로 해가지고 전적의 첫 번째 원칙은 위로 섰는 가지는 잘라라죠. 그죠? 근데 위로 섰는 가지를 안 자르는 분이 많습니다. 왜? 위로 섰는 가지를 내버려 두면은 거기에 있는 가지의 열매가 좋아지기 때문에 다른 놈보다도 월등히 굵어집니다. 재미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만 하고 말면 되는데 그 재미에 그 놈만 자꾸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밑에 놈이 다 죽어요. 그렇게 물건이 좋은 놈이 위에 놈은 나오지만은 전체적인 수확량에서 전체적인 상품률에서 많이 떨어진다. 밑에 있는 열매가 자라지기 때문에. 즉 가지 똑바로 섰는 가지에 열매를 놔두는 버릇을 가지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핵과류의 특징입니다. 그거 재미 보시는 분들은 참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근데 한번 잘라보세요. 자르면은 그 자른 만큼 나머지가 다 보완을 해서 따라가 줍니다. 네, 따라가 주는데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자꾸 품질이 떨어져요.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햇빛, 요 놈이 있음으로 인해서 밑에 놈이 햇빛을 못 먹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매실, 자 매실 한 10년 농사지면은 전지할 때 뭐 가져갑니까? 톡 가져가야 돼요. 톡. 왜? 햇빛 보이는 데만 계속 달리거든요. 올해 열에 딱 달리고 나면은 내년에는 한 4, 50cm 밖으로 해서 또 싹 달리고 그러다 보면 한 10년 농사지면은 키가 안 자라가요. 장대 가지고 두들다 키가 잘라서 안 자라가서 그때는 뭐 하느냐? 톡 가지고 빗뿌려. 그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려 쪽은 무조건 지상부를 너무 강하게도 키우면 안 되지만 또 너무 약하게, 약한 것보다는 강하게 낫고, 그렇다고 위로 똑바로 섰는 가지는 무조건 잘라서 열매를 달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씨가 한 개죠. 이거는 의성이 사과 꽂이죠. 사과 씨 몇 개입니까? 몇 개요? 10개 가시는 거예요. 자, 사과 씨는, 자, 사과 가운데로 딱 안 잘라봤죠, 그죠? 딱
잘라봤는면 5개 가는 거 보게. 별표 형태로 짤 때가 있지, 그죠? 별표로. 근데 그 안에 씨가 2개가 들어있지, 1개가 아니고. 그러면 몇 개요? 10개입니다, 10개. 물론 지금 사과 농사 짓는데 15개, 뭐 16개씩 들어있는 데도 있어요. 그 이제 다른 현상 때문에 그런데 정상적으로 열매가 되는 사과는 종자가 10개가 맞습니다. 그럼 감은 몇 개일까요? 감은 없던데 뭐 하나도. 그죠? 정도 반씨가 왜 유명해요? 씨가 없어서 유명하지. 근데 정상적으로 씨가 있는 건 6개입니다. 6개. 6개. 자, 과일 중에서 씨가 없어도 되는 놈은 감뿌입니다. 감. 그 나머지는 씨가 없으면 무조건 안 돼요. 뭐카노? 포도도 씨 없는데. 가만히 놔뒀을 때, 약품 처리를 안 하고 내버려 둬도 씨가 없이 크는 놈은 감뿌입니다. 그래서 청도반씨가 유명한 거예요. 그러면 청도반씨 씨 없는 놈을 가지를 끊어가지고 의성 와서 농사 지으면 씨가 없나요? 당연히 있지, 그죠? 당연히 있어요. 그거 씨가 없는 종자가 있는 게 아니고 막말로 그 씨 없는 감농사 짓는 데 가서 자동차 지으면 쫄딱 망합니다. 왜? 감꽃 피고 할 때 썰이가 와가지고 수정이 안 됐어요. 수정이 안 되어도 그런 놈이 감입니다. 근데 그 나머지 포도 씨 없는 거는 인위적으로 씨를 없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래 놔놓고 그건 뭐합니까? 씨가 없으니까 안 크니까 씨를 다시 커도록 하기 위해서 지베레리를 2차로 바릅니다. 뿌리죠. 그래서 지베레리 1차, 2차가 들어가야지만이 과일이 소눈깔만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 내버려 두면은 씨 없는 거는 무조건 안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즉, 과일은 무조건 씨를 많이 최대한 사과 같은 경우는 10개를 잡아야면 넣기 위해서 인공 수정을 합니다. 자, 근데 복숭아 자두는 씨가 몇 개요? 1개뿐이에요.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씨를 2개씩에 만들 수 있느냐? 없잖아요. 씨는 오로지 1개뿐이기 때문에 그 씨를 얼마만큼 잘 만들어 넣느냐 못 만들어 넣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씨가 있다 없다는? 자, 1개 있는데 씨가 있으면은 수정률 몇 프로요? 100%. 1개 있는데 씨가 하나도 없으면은 0%. 0이냐 100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 사과는 10개 중에 1개 씨가 있으면은 10%, 20% 되지, 그죠? 10%만 수정이 되어도 적 사과는 열매가 된다. 복숭아는 10% 수정이 되면은 열매가 안 된다. 무조건 100% 수정이 돼. 자, 그래서 수분수 이야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아까 그 밖에서 말씀드린 수분수를 어떻게 심을 거냐. 자, 꽃가루가 많은 품종을 심는 데는 관계없지만은 꽃가루가 많지 않은 표에 보면은 나무의 특성에 보면 꽃가루 많다 적다 때가 있죠, 그죠? 꽃가루 별로 없는 놈은 심을 때 장방형이 아닙니다. 요새 지금 몇 메다 보통 심느냐? 6m, 7m까지도 지금 권장을 하거든요. 네. 처음에 4m, 5m 심으십시오. 그리고 농사 짓다가 한 주 피내십시오. 아나콩 피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사 짓다 보면 안 돼요. 한 해 농사 짓다가 가지 갈고 치면은 위로 서도록 해가지고 옆 가지를 옆 나무를 비내는 게 아니고 가지를 잘라가 위로 올려버려요. 한 해 더 따먹고 하다 보면은 밀식장애.
그래서 요사이는 그렇게 안 그럽니다. 아예 말을 들으면은 그러겠는데 처음에는 대답을 해놔놓고는 안 잘라내요. 그래서 처음부터 6m 곱하기 7m 그러면은 300평에 6, 7, 42 천 나누기 42 하면은 20주 300평에 20주 내외 정도로 심거나 아니면은 요사이 의성에도 지원을 좀 해주대요. 하우스를 해가지고 하우스 파이프 꼽아가지고 하는 Y자 그죠? Y자 하고 하는데 자 Y자도 거리를 어떻게 할 거냐 SS기 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은 6m 하면은 무리가 있습니다. 수정이 참 방제력이 많이 떨어져요. 5m 내지는 5.5m가 가장 좋습니다. 6m 하면은 약이 덜 미치는 부분이 많아요. SS기. 그래서 일반 Y자를 할 거냐 장방형을 할 거냐에 따라서 심는 걸 달리하셔야 돼요. 장방형은 줄다리로 심으면은 아까 뭐라 그랬죠? 꽃가루가 멀리 못 날아간다 그죠? 두 칸 건너 가면은 몇 메다가 됩니까? 7m 하면 14m 14m 14m는 못 날아가. 근데 Y자로 하는 거는 줄다리로 심어도 관계없어요. 넉 줄 심고 한 줄 심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장방형은 줄다리로 심으면은 수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장방형은 사이에 대각선 형태로 심어서 진짜 밭 전체에 들어가도록 해야지만이 꾸준히 수정을 할 수가 있다. 이제 내가 농사 짓는 거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수분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꼭 진짜 20%라는 거는 꼭 지켜주시기를 신신당부합니다. 신신당부. 자, 비료 생산 재배 기간이 짧다. 주의를 제외한. 지금 요새는 이제 도담도 지금 여기 도담 파를 한 중순경에 땁니까? 추위를 9월달에 따시죠. 추위를. 그래 의성분들은 잘 아시는데 김치는 8월 15일마다 해만 추위가 없어요. 다 따내고. 그 9월달 넘어서 따는 이름 그대로 추위가 우리 말대로 가을 짜두잖아요. 가을 짜두. 그죠? 가을 짜두를 못된 김천놈들은 여름 자두로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자두는 그래도 재배 기간이 짧은 쪽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비료발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잘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리고 도담에 임금병이 나오는 놈들이 어디에 잘 나올 거냐. 시비 관리에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 그 유목을 키우면서 조금 질소질이 너무 강하게 키우면은 도담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도담을 수세를 떨카서 농사를 지으면은 진짜 많이 달라들어요. 수세는 세우되 수세를 좀 일으키되 질소질을 너무 과하게 안 주는 그렇게 종합적인 비료가 들어가서 나무 수세를 올리는 조금 농사가 되면은 유목기 때 후기에 가서 가지가 뜨뜻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즉 Y자 해놔놓으면은 도담은 백발백중 인건비 때문에 조금 농사 짓다 보면은 진짜 농사 못 질 때까지 오거든요. 반 이상 먹고 가지 전체가 완전히 두드라이 돼가지고 영양분이 옳게 못 들어가도록 되거든요. 그렇게 어쨌든 간에
인건병이 좀 덜 들어오도록 하려고 하면은 수세를 좀 올려줘야 돼. 수세가 안 약하도록 수세를 올려서 해주면은 훨씬 낫다. 즉 농사지으면서 도장지를 좀 뽑아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농사 짓려고 하면 도장지가 많아지면은 오히려 농사 짓기는 어렵지만은 그렇게 조금 힘을 키워서 농사를 지으면은 훨씬 덜하다. 자, 그건 둘째 치고, 비료 관계는, 태비들 다 하셨지요? 아까 2,200원 자부담 같던데, 2,200원만 주마 요새 보조분 없이 주나요? 주는데 많더라고요, 태비회사마다. 자부담분만 주면은, 정부에 주는 거 말고 초과되는 부분은 줄게. 그것만 주면은. 라고 해서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태비는 지금 좀 다 뿌리셨어야 되는데, 안 뿌리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자, 안 뿌리신 분들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뿌리가 언제 나오죠? 새뿌리가 언제 나오죠? 2월 중순. 뿌리 재생기. 여러분들 마늘 많이 키우시잖아요. 마늘 봄에 가서 2월달에 가서 캐보면은 2월 중순 되면은 하얀 뿌리가 싹 나오거든요. 비록 땅은 얼어있죠. 땅은 얼어있지만은 얼어있는 땅을 뚫고 들어가서 캐보면은 새뿌리가 나와 있어요. 즉 그 시기가 되면은 나무는 먹이를 먹어야 된다. 즉 재생기가 되기 전에 모든 비료 작업이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가을에 뭐 하신 분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양파 주산지가 우리 김천도 양파 주산지인데요. 2월 중순 되면은 모든 분들이 비료를 짊어지고 밭에 갑니다. 뭐하러? 물 비료죠. 그때는 일반 비료를 주는 게 아니고 물에 타서 물 비료를 줍니다. 네, 물 비료를 줘야지만 뿌리가 빨아먹지. 뿌려주면은 그냥 뿌려주면은 일주일 뒤에 빨아먹거든요. 그래서 물 비료를 주기 위해서 2월 중순 전에 다 줍니다. 왜? 그때 먹고 푸니까 굶기지 말고 먹여라. 그래서 2월 중순 이전에 대비가 됐든 비료가 됐든 모든 가을 비료는 그때 다 줘야 된다. 밑비료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지금이라도 안 주신 분은 2월 중순까지 대비는 주시고 로타리 쳐시고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로타리를 치면은 뿌리가 끊기잖아. 죽도록 뿌리 만들어놨는데 뿌리 끊기잖아라고 하잖아요. 끊기면 죽나요 사나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겨울에 겨울 전지를 딱 하면은 그 나무가 전지에 있는 잘랐는 부분에 어떻게 되죠? 새로운 가지가 싹 넣어지, 그죠? 소복하게.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굵은 뿌리를 잘라 뿌리면은 거기에서 새 뿌리가 다시 싹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2월 중순을 넘어서 새 뿌리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로타를 치면은 모가지를 탁 자르는 거죠. 먹으려고 딱 나오는데 입 딱 잘라버려. 그러면은 굶어 죽는다. 죽지는 않겠지만은 욕 봐라. 내가 내년에 열매 주는가. 그래서 2월 중순 이전에 모든 비료 그리고 건비 쪽은 늦은 거는 가능하면은 물비료로 주는 게 효과는 좋다. 물론 오늘 눈 좀 안 나요? 어쩐 얘기 눈이 최고 왔거든요. 김치는 내가 월드컵 축구 본다고 4시에 의지했잖아요. 테레비 보고 앉아서 이제 길바닥에 눈이 보하게 쌓이더라고. 그래서 2번이나 내가 치웠는데
눈이 오는 해는, 눈이 와 있는 해는 그 위에 그냥 뿌려줘도 돼요. 녹으니까. 근데 가뭄해는 안 되죠, 그죠? 못 빨아먹죠. 그때는 물비료로 주시기 좋다. 자, 그러면은 겨울 이야기 나와서 이제. 자, 동해, 간혹 이제 신품종들이 동해를 잘 입습니다. 동해의 원인이 뭘까요? 죽어서 얼어 죽는 게 동해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동해는 죽어서 죽는 게 아니고 가물러서 죽는다. 겨울에도 가물면은 물을 줄 수 있으면은 물을 줘야 된다. 물론 뭐다 얼어 터질까봐 겁이 나서 와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물을 줄 수 있으면은 겨울에도 가끔 물을 줘야 된다. 그래야지 나무가 윤기가 바짝바짝 납니다. 그래야지 또 동해가 안 한다. 자, 그러면은 겨울 전쟁을 언제 해야 되나요? 동계 전쟁. 자, 어떤 분들은 가을에 하면 안 된다, 봄에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겨울에 해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무에 구멍이 뚫힌 과수들 있죠. 포도, 호두, 그죠? 이런 것들은 겨울에, 한겨울에 하면 안 돼요. 바람이 불어서 구멍 있는 대로 해서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겨울에 하더라도 마디가 있으면 마디 윗부분을 자르죠. 말라가 들어가도 문제가 없도록. 근데 눈 부분이 있는 데를 잘라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그게 아닌 낙엽 과수는 이 파리가 떨어지고 난 뒤에는 아무리 전진해도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 뭐 말라 죽니 뭐짜리 하는데 그거는 아까 했지만은 가물어서 물론 가뭄 피해가 심하게 나도록 나는 도저히 가물라도 물도 못 주겠고 그런 데는 턱을 나가놔야 되죠. 그렇다고 봄 중에 봄에만 전지하려고 하면은 면적이 많으신 분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나는 물 관리를 옳게 뭐하고 하는 데는 가능하면 이제 봄 쪽으로 가서 하는데, 그거 아니면은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잘랐다고 해서 겨울에 동해 피해가 아주 심하게 오지는 않는다. 동해 피해는 뭐 때문에 온다고요? 가물어서 온다. 죽어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뭄만 해결하면 동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물론 품종이 동해에 약한 놈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보완을 좀 해준다는 얘기. 다음 토양 관리, 물 관리. TR율이라고 아십니까? TR율. 뿌리와 지상부의 비율. 자, 우리가 전지할 때 강한 나무는 강전정을 하면은 나무 세력이 거꾸로구나. 강한 나무는 약전정을 합니까? 강전정을 합니까? 강한 나무는 약전정, 그죠? 약한 나무는 강전정 이라고 내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나요? 그래 뭐합니다. 왜? 자, 한 예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가 5년생인데 6m 간격으로 심어놨어요. 6년생인데 6년 됐는데 꽉 뻗었어. 세력이 좋아. 그건 강한 나무지, 그죠? 이 나무를 강하게 자를 수 있나요? 막 잘라 들어갈 수 있나요? 왜? 못 잘라 들어갑니다. 아니지. 복잡한 거는 복잡하니까 많이 빼야 되죠, 그죠? 맞잖아요. 복잡한 거는 많이 빼잖아요. 근데 다 안 닿았어. 요놈이 덜 닿아가지고 좀 중간에 뻐꾸매요. 이놈을 강하게 자를 수 있나요? 더 크라고 조금만 남기고 더 크라고 조금만 자르거든요. 이 반대로 되고 있어요. 강한 나무는 복잡기 때문에 많이 빼내고 약한 나무는 안 컸기 때문에 덜 잘라내요. 반대로.
근데 나무를 한두 해 키우다가 안 큰 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밑둥치를 바짝 잘라가지고 다시 키워야 돼. 안 큰 놈을 빌려주고 뭐 해가지고 자꾸 한다고 옳게 자르지도 안 하고 빌어만 주면 그놈이 클까요? 잘 안 크거든요. 잘 안 크는 놈은 눈 질끈 감고 한 두 눈 남겨놓고 잘라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요거 있는 것보다도 2배 이상 큽니다. 현재 있는 나무보다도. 근데 그게 실제로 어렵다. 즉 6m 심어놨는데 6m 사이 3m를 옳게 안 키운 놈을 자꾸 그러고 짧게 조금만 자르지 말고 저 밑에 가가지고 강하게 팍 잘라요. 그리고 복잡하게 나무 세력이 좋아서 복잡하게 큰 놈은 약하게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약하게 자를 거냐? 그 복잡한 놈을 많이 빼내야 되는데 그게 전쟁할 때 절단 전쟁이 아닌 소금 전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소금 전쟁이 뭐죠? 끝을 안 자르는 게 소금 전쟁이죠, 그죠? 가지가 나가면은 끝을 자르면은 절단 전쟁, 끝을 안 자르면은 소금 전쟁. 즉 가지가 필요 없는 놈을 밑둥치서 잘라내가지고 그냥 빼낸다, 가지만. 그게 소금 전쟁입니다. 그럼 세력이 강한 놈은 소금 전쟁을 하고 세력이 약한 놈은 절단 전쟁을 해야 합니다. 칠판에 없어가지고 거시기 한데, 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지가 이렇게 있죠. 이 머리가 훨씬 더 크다, 지붕까지 가 있다 라고 할 때 머리 쪽으로 옆가지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놈을 강전쟁을 하면서 하고 난 뒤에 약전쟁이라는 이야기는 2m 이상 큰 5m씩 큰 놈을 단축을 시키는데 이 옆가지를 놔두고 자르면 됩니다. 당장에 봐서는 절단 전쟁 같죠. 자르고 난 뒤에 보면은 끝을 안 건들잖아요. 최고 마지막 땅에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눈을 안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요게 나중에 봐서는 소금 전쟁이 되는 겁니다. 당장에는 중간을 잘랐으니까 절단 전쟁 같이 보이지만, 즉 4m, 5m씩 걷는 거를 2m로 단축을 들으려고 하면은 2m 부분에서 옆 가지를 놔두고 자르면은 반박이 훨씬 덜하다. 그게 약전쟁. 그렇게 강한 놈을 약하게 자를 때는 그렇게 해서 약전쟁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제발 부탁하는데, 옳게 안 큰 놈은 뭐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로 하시지 말고 눈 질끈 감고 잘라가지고 가지를 다시 받으십시오. Y자도 마찬가지입니다. Y자 가지를 눕혀가지고 가지를 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가지는 10개, 12개, 13개 되는데 8개가 나왔어. 나머지는 신참이 아깝죠? 잘라가요. 1년 동안 죽으라고 약쳐갖게 하는데, 그죠? 내비놔둔다고요. 내비놔두면은 4가지, 5가지는 잘 크는데 이 옆에 놈이 가지가 죽어도 안 나와요. 눈 질끈 깎고 일자로 싹 밀어버리십시오. 일자로 싹 밀면은 한 해 만에 내가 원하는 12가지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5개가 아깝다고 안 자르면은 평생 5개 가지고 농사지어야 돼요. 예, 그쪽에 힘이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눈 질끈 감고 Y자도 가지 첩에 가지 받을 때 가지가 잘못 받쳤다 싶으면은 무조건 뒤통치에서 잘라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지를 하다 보면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밭 전체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몇 괜찮은 나무들이 다 있어요.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지를 하시면은 나무 수세에. 자, 마지막 아까 내가 개심 자연령 이야기 했지, 그죠? 정부 우세성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강한 게 아니고. 즉 지상부에서
최고 멀리 있는 가지가 힘을 받는 게 아니고 약하기 때문에 약한 놈을 약하게 놔두면은 또 더 약해지기 때문에 전부 우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놈을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끝부분의 마지막 가지, 세 번째 가지가 60도 이상 이래서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래서가 있어야지만이 힘을 받아서 열매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개심, 자인령, 배상령 등등을 할 때 자두 헷갈리는 요 놈을 꼭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품종을 할 필요 없겠죠? 자, 품종 다른 건 다 때려치워 버리고 도담 첫째 열과. 자, 열과는 뭐와 관계 있나요? 물, 그죠? 자, 물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물장수잖아요. 맞나요? 인정합니까? 물장수. 자두장수가 아닌 물장수다. 자두에 옆으로가 물요. 대부분의 물. 씨 빼고 나면 다 물이죠. 물을 얼마만큼 자두라는 형태에다가 잡아야겠느냐? 그러니까 물을 얼마만큼 비싸게 파느냐? 물을 못 잡아여서 물을 헐게 파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장수다. 자두장수가 아니에요. 물장수는 물을 만드는 시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물장씨가 하늘에서 오는 물만 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나요? 물이 모자라면 땅바닥에서 파가지고 팔아먹어야죠. 그래서 물장수는 물 주는 시설을 잘하고 물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물을 다스릴 줄. 물을 못 다스리면은 맹판 꽝이다. 자, 그래서 물 주는 시설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물 주는 시설 안 하고 남들 공판장에 가서 3만원 4만원 다 받았는데 내 거 15,000원 받아서 배 아파 하면은 안 되고, 당연히 15,000원 당연히 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 주는 시설 해놔놓고도 그 시설을 옳게 관리를 못해서 물을 옳게 못 팔아먹어서도 안 되고, 물 주는 시설을 해놔놓으면은 그 활용도를 높여서 돈을 많이 받아먹어야 되죠. 자, 그래서 물을 시설을 해놔놓고는 물을 어떻게 줄 거냐, 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줄 거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물을 해놔놓고는 겨울에도 안 얼면은 수시로 주라 그랬죠. 그거 말고 이제 봄이 됐어요. 봄이 3월 돼가지고 나른하게 돼서 이제 꽃필 때가 다 돼가는데 물을 언제 줘야 되느냐? 첫 물을 꽃피기 전에 주나요? 안 주나요? 어떤 애는 꽃피기 전에 비가 많이 온 애하고, 어떤 애는 꽃피기 전에 비가 안 온 애하고 꽃 피는 게 다르죠. 비가 많이 온 애는 꽃이 한 방에 활짝 쫙 피는데, 비가 안 온 애는 꽃 피는 기간이 쫙 길어요. 요놈 피고 나면은 요놈 피고, 요놈 피고 나면은 요놈 피고, 힘이 딸려서 물이 에너지인데. 자, 그래서 힘을 한 방에 쏟아부을 수 있는 꽃을 한 방에 피워서 한 방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물이 언제 필요하냐? 꽃피기 2주 전입니다. 꽃피기 2주 전에 물을 흠뻑 줘서 나무가 충분히 물을 먹어야지만이, 자, 한 방에 꽃을 피워야 되는 이유. 왜 그러면 한 방에 꽃을 피워야 될까? 꽃을 조금씩 피워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보기도 좋고 꽃도 한참 감상하고, 아, 자두꽃 좋다, 향기 좋다 하겠는데 왜 한 방에 피워야 돼? 자, 한 방에 안 피우고 하면은 수정이, 꽃이 만약에 100개가 피는데 100개가 한 방에 피면은 수정이
100개가 다 되겠죠. 근데 물론 100개가 다 되진 않아요. 4, 50개만 된다고 합시다. 근데 꽃이 100개 있는데 10개씩 10개씩 피면은 10개 피는 놈이 먼저 수정을 딱 했다 라고 하면은 그 뒤에 있는 90개가 수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앞에 있는 놈이 수정이 먼저가 되면은 뒤에 놈은 형님 먼저 먹으라고 뒤에 놈은 다 알아서 자동으로 쪽 인공수정을 하는 효과가 그겁니다. 인공수정을 하고 나면은 수정된 놈은 수정이 돼서 쫙 나가는데 그 나머지는 적가 노력이 적다 돼가 있어요. 적가 노력이. 인공수정을 하면 적가 노력이 적다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먼저 인공수정을 시켜서 수정을 해놨게 된 그 나머지는 알아서 지가 자동으로 빠진다. 즉 그래서 꽃은 한 방에 피어서 한 방에 수정이 되어야지 가장 좋지. 쭉 늘어나면은 무조건 열매 숫자가 적어진다. 그래서 첫째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간에 꽃을 한 방에 피우자. 물론 거기에는 전년도 영양분 아까 그래서 뭐 영양제도 이제 들어가는데 영양분도 중시하지만은 아무리 영양분이 많아도 땡땡 가물면은 허당이다. 물이 영양분은 좀 적더라도 물을 좀 더 잘 주면은 어떤 영양분도 알아서 땅속에서 빨려온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제외하고 농사 짓던 대로 짓더라도 물만은. 자, 두 번째. 그러면 꽃이 이제 4월 5일날 피어요. 꽃 피고 수정되는데 며칠요? 복숭아 자두는 꽃 피고 수정이 완료될 때까지 빠르면은 7일, 늦으면은 보름. 꽃 폈다고 수정이 다 되는 게 아니고 꽃 피고 보름이 지나야지만이 수정이 완료가 됩니다. 수분은 됐는데 수분은 꽃가루가 암술 대가리에 앉아는 있는데 요 놈이 요 밑에까지 가서 거시기를 해야 되는데 거시기 하는 데까지 기간이 15일이 걸리다 보게 그 일이 가는 중간에 춥고 썰이 오고 해가지고 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꽃 생리상 핵가루는 썰이 피해 등등이 아주 약한 게 사과는 오늘 수정하고 나면 내일 모레 썰이 오더라도 별 문제가 없거든. 수정하는 데는. 근데 이 핵가루는 그게 아니다. 보름 동안 날씨가 좋아야지만이 수정이 돼. 자, 그래서 꽃 피고 보름 가는 물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질소질이 강하면은 수정률이 떨어지죠. 그죠? 꽃 피고 수정할 때는 조금 가물다 싶을 물기가 없다 싶어야지만이 가들이 그 시기를 잘한다. 이렇게 꽃대를 빼고 한 15일에서 20일 중지했다. 그 뒤로 4월 20일 중지하면 4월 20일 되겠죠. 그죠? 20일부터 물을 주기 시작하면은 물을 전기세 아까워서 물 안 주는 건 아닐 거예요. 전기세 뭐 농용전기 켜봐야 얼마입니까? 근데 방법을 몰라서 물을 열매 따질 때까지 물을 15번 이상 주시는 분 물어보면은 15번은 안 되는 것 같아. 한 7, 8번 될까? 왜? 조금 별로 안 감을 때는 안 주다가 조금 감은다 싶으면은 주고 그렇거든요. 자, 물은 무조건 하고 애밭이 물론 모래밭일 경우는 4일, 3일, 4일 내지 5일에 한 번 주지만은 차력 같은 경우는 한 10일, 15일에 한 번씩 주거든요. 자,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물을 이빨에 주워놓고 수시로 한 3, 4일은 괜찮으니까 그 뒤로는 땅을 파고 흙을 잡아가지고 흙을 꽉 잡아보세요. 잡아가 딱 놨을 때 흙이 뭉쳐있으면은 오케이. 아주까지 괜찮다. 근데 흙이 놨는데 빠스러진다. 와, 물지야 되고. 여러분들 기계 있어가지고 기계 꽂지를 뭐 하잖아요. 용어상 뭐 샀는데 그런 거 때려 버리고 머리 아픈데 손으로 가지고 하면 돼요. 땅속 파가지고 그걸 만졌을 때 부서지면 그런 게 물 주고 나서 며칠간 안 해야 되는데 그 뒤로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판단하는 게 내 밭에 가장 물 주는 시기를 알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결정을 딱 하잖아요. 결정을 딱 하면은 4월 20일부터 자, 내 밭에는 열흘마다 한 번씩 물을 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열매가 따른 날까지는 아니고 원래 다른 과수는 열매 따기 한 달 전에 물을 끌어놔 그러죠. 근데 자두는 한 달 전에 물을 끊으면은 쫄딱 망한다. 뭐 한 분들은 맛 아까 뭐 도예님 맛 하던데 아이고 나는 맛이가 지나리고 뭐 열매 굵으란다 하면 다른 날까지 줘. 다른 날까지. 다른 날까지 주면은 맛이 별로 없어. 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공판에 가면은 아 굵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굵게 할 거냐 맛이 덜도록 할 거냐는 수확 전 얼마까지 물을 안 주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물을 비가 와서 물이 들어가면은 비가 과일이 맛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정말일까요? 공갈일까요? 비 때문에 물 때문에 맛이 없다. 자, 투표해볼까요? 자, 물 때문에 과일 맛이 없어졌다. 아니다, 나는 물 따고는 관계없는 것더라. 이분들이 내 비입니다. 이분들이. 물론 물이 정강한 놈은 안 되죠. 맛은 과일의 맛은 햇빛과 이관계입니다. 햇빛이 일찍 내리치 쪄가 있을 때는 안 흐리고 햇빛이 떠가 있을 때는 물을 진짜 막 갖다 소나기 오듯이 퍼붓는 거 아니고 일반적인 물을 줬을 때는 맛과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즉 비가 올 때 햇빛이 가려져서 당을 밑에서부터 물을 잡아 올리면서 물을 잡아 돌리질 못해서 맛이 떨어지는 거지 물이 들어가면서 계속 잡아 돌고 강화스턴을 하면은 맛과는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런데도 나는 아이고 못 먹겠다 그러면은 한 3, 4일, 4, 5일 전까지 물을 주시면 돼요. 그까지 못 먹겠다면은 왜? 자두는 따고 커지니까 뭐 한 번도 솔직히 열매 따고 물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있죠? 열매 따고도 물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아주 맛없다는 이야기는 못 들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4월 10일 날, 20일 날 물을 주고 나면은 10일 강제로 주면 4월 30일 날 물을 줘야 되고, 5월 10일 날 또 물을 줘야 되고, 5월 20일 날 물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왜? 내 머리 기억 속에 물 주는 날 기억하시는, 물 주는 날 언제 물 줬다 기억하시는 분들, 기록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농약은 얼마 쳤다, 뭐 줬다, 돈 얼마 들었다 하는데 물은 미친 날 줬다, 그걸 별로 안 해요. 자, 물을 딱 주고는 4월 20일 무조건 10일 간격으로 줘야 된다고 했다. 언제까지? 수확 전까지. 아니면은 수확 5일 전까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렇게. 나무는 꾸준히 줘야 된다. 방법이 이제 다른 거야. 자, 내가 4월 20일에 물을 줬는데 물을 준다는 양은 얼마요? 가뭄이 해소됐다. 해갈됐다. 비가 얼마 썼을까요? 보통 우리가 작물이 해갈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감수량 한 20mm 내외 정도 됩니다. 20mm 정도는 와야지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해갈이 됐다 그러지 5mm가 가지고 자 20mm가 온다라는 가정하에 자 내 밭에 물이 몇 톤 들어갈까요? 300평에 20mm 물이 왔어. 몇 톤요? 자 몇 톤인지 아시는 분? 300평에 20mm 물이 왔어. 몇 톤요? 답을 가르쳐주도 모르시네. 300mm에 300평에 20mm 물이 왔다는, 비가 왔다는 얘기는 20톤이 들어간다. 내 밭에 300평에
20톤을 갖다 퍼붓다는 거예요. 즉 600평 같으면 40톤을 갖다 퍼붓다는 거예요. 20mm라. 자, 요 비는 대밭 전체에 나무 구석구석, 땅 구석구석 들어가는 거죠, 그죠? 전체 카바했을 때 20mm 같으면 300평에 20톤을 갖다 퍼부어야 돼. 그 물량 퍼부려고 하면은 엄청 많을걸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점적으로 하는 거는 20톤이 아닌 5톤만 하면 돼요. 5톤. 점적으로 했을 때는. 5톤. 자, 야, 너 5톤 계산할 수 있나, 그러면? 자, 5톤 계산하는 방법. 여러분들, 약, 어디다 담아줍니까? 약, 물통. 밀리터짜리 500 내지 600짜리. 그죠? 보통, 그렇고, 조금 더 잘하시는 분은 사각 1톤짜리. 그죠? 그런 거 쓰시는 분도 있는데. 자, 내 물통이 500이다. 그럼 몇 톤요? 그게 0.5톤. 0.5톤이에요. 그러면 모다 스위치를 딱 켜고 시계 딱 갖다 놔놓고 여기 땅 500리 찰 때 동안의 시간을 딱 재는 거예요. 자, 2분이 걸렸다. 0.5톤이 들어가는데 2분이 걸렸다. 자, 만약에 쉽게 5분 걸렸다. 물량이 좀 적어가지고 5분 걸렸다 하면은 이 0.5톤 주는데 5분 걸렸어요. 그러면 내 밭에 1톤 물 주려고 하면 언제요? 10분. 그죠? 그럼 2톤 1톤 10톤 같으면 몇 분요? 10톤 같으면 100분 100분 100개 10개 그죠? 10톤 같으면은 100분 주면 돼요. 100분. 근데 0.5톤짜리 500리터짜리에 물 채우는데 5분씩 걸리나요? 물량 적은 데는 그러겠죠. 근데 어지간한 데는 5분 안 걸리잖아요. 자, 그렇게 따지면은 300평에 100톤을 주려고 하면은, 자, 10톤을 주려고 하면은 몇 분요? 100분. 100분이면은 10톤을 준다. 그러면 그 물량이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600평은 줄 수 있는 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 밭이 1000평이면은 얼마를 줘야 되죠? 140분. 140분 주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계산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물이 적다, 가물다 뭐 해가지고 하루 종일 물 틀어져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에서는 물이 안 보이는데 저 밑에는 물구덩입니다. 물구덩이. 경사밭에 가보시면 압니다. 경사밭에. 평지는 모르는데 경사밭에 가보면은 물은 별로 안 주는 것 같은데 밑에는 물이 줄줄줄 흘러나와요. 밑에. 네. 물이 들어가가지고 위에서부터 퍼지는 게 아니고 밑으로 들어가 물방울 형태로 밑에서 다 퍼지거든요. 밑에는 한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물을 줍니다. 즉 나무 수영 연습입니다. 잠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 물량을 계산해 보면 대충 3시간 내지 4시간만 줘도 점적일 때 내 밭에 그지 충분하다. 물론 물량이 적은 데는 그게 안 되겠지만은 대부분 계산해 보면은 서너 시간 하면은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물을 언제 줘야 되느냐? 아침에, 저녁에. 자, 아침에 주시는 분들이 있고 저녁에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주시는 분, 나머지는 저녁에 주시죠. 집에 갈 때. 왜? 일하려고 하니 땅도 쳐지고 일하는데 머리도 아프고 밤중에 주나놓으면 뭐 잊어먹었다 내일 아침에 와서 딱 뭐다 끄면 되니까. 그죠?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물은 어째요? 물이 들어가면은 물이 돌아야 된다 그랬죠. 밤중에는
물이 도는 게 아니고 뿌리 속에다가 물을 꽉 채워넣는 거죠. 절대로 이 물은 밤중에 주는 물은 위로는 절대로 안 간다. 어디로 가느냐? 지하수에서 밑으로만 가야 된다. 근데 배수가 나쁘면은, 배수가 좋은 놈 모래 땅은 바로 직행을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배수가 심찮은 놈은 맨날 물 주고 관리했는데도 나무가 비릴비릴 한다. 왜? 뿌리를 물 속에다 잠가 놓으니까. 물 주고 관리 잘한다 그러는데 물 줄 때는 괜찮고 물 안 줄 때는. 자,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무 이파리에 동글동글한 거 멋이 맺히죠? 있어요. 자, 그 이슬이 어디서 왔어요? 땅속에서 왔을까요? 공기에서 왔을까요? 이슬이. 논땡큐. 공기 중에 있는 지온과 이파리에 있는 온도의 차이에서 맺힙니다. 물론 액비 현상 해가지고 물이 많아서 뱉어내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슬은 대부분이 요 온도 차이에 의해서 생겨요. 즉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빨아당긴다는 겁니다. 근데 물을 아무리 줘봐야 정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뿌리가 물 피해를 본다. 물 피해를. 그래서 잔뿌리를 많이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아침에는, 오전에는 물을 주면은 햇빛이 뜨면서 물이 일부러 내려가겠지만 일부러 어디로 가요? 강압성을 하기 위해서 잎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돌면서 물이 올라가면서 물만 가느냐? 그게 아니고 양분도 같이, 모든 것이 같이 가서 신진대사, 막말로 사람이 피가 쉥쉥 잘 돌아야지만이 건강하죠. 피가 잘 안 돌고 멈춰 있으면은 힘 못 쓴다. 그래서 물은 꼭 그렇게 주시고. 자, 강압성은 언제 자라느냐? 자, 과수는 오전 햇살이 좋을까요? 오후 햇살이 좋을까요? 오후요. 자, 강압성의 대부분은 80%는 오전에 다닌다. 오후에는 강압성을 별로 안 한다. 즉 오전에 물을 주고 강압성을 하도록. 그래서 과수밭은 오전 햇살이 좋은 데가 오후 햇살이 좋은 데가. 그래서 물은 주기적으로 계속 줘야 되고, 또 오전에 줘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물을 주는데, 자, 열과되는 품종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열과되는 놈은 이렇게 물 관리를 하면은 거진 터져 나갑니다. 왜? 열흘에 한 번씩 주면은 물기가 수확기엔 부족합니다. 부족해. 열과가 심한 놈들은. 왜? 열과의 원인이 뭐죠? 토양의 수분 변화가 급격할 때 터집니다. 자, 그래서 열과, 자, 열과는 언제 나오죠? 열과가 나오는 시기. 과일이 색날 때. 그죠? 색깔이 빨갛게 변하면서 거질러 이제 터져요. 그전에는 새파랄 때는 암만 해도, 물론 터지는 데도 있지만은, 그거는 어렵고, 대부분이 색깔이 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터져요. 왜? 그때는 이제 커져야 되니까 껍질이 약하거든요. 약해져서 물이 조금만 많이 들어가 그러면은 터져버려요. 물이 안 들어가다가. 그래서 과일이 깔이 나고 난 뒤에 수분 관리는 따로 해야 됩니다. 매일 주는 게 좋다. 물을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줘요. 왜? 수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내 밭에 열흘에 한 번 주는 밭에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주려고 하면은 그 물 갖다 퍼부으면 어때요? 한강. 그죠?
한강이 되죠. 자, 그래서 그때는 열흘 만에 한 번 주는 양을 농가죠. 양을 또 이틀에 한 번 주면은 5번으로 농가서 물량을, 그러면 물이 꾸준히 들어가겠죠. 꾸준히. 정 심한 데는 막말로, 아주 심한 데는 물 고랑에다가 물을 은근히 대놔놓으면은 훨씬 덜 터집니다. 아주 심한 데는. 즉 토양 수분이 안 변하고 그대로 있으면은, 물론 물을 거기다 대놔놓으면은 숨 쉬는 데는 좀 껄떡거리겠죠. 숨 쉬는 데는 좀 껄떡거리겠지만은 어떠간에 열과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그게 훨씬 낫다. 숙제에 있는 거 아까 받았나 모르겠다. 자, 간혹 이건 도담 나무를 비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도담이 잘하는 게 내가 이파리. 자, 이파리 말리는 거 있지, 말리는 거. 저게 왜 그럴까요? 저게 참 질문이 많거든요. 근데 저놈이 보면은 새이파리는 괜찮지요? 묵은 잎만 그래, 묵은 잎만. 그죠? 근데 한 번 오그라들면은 안 피나요. 근데 내 반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놈은 그렇고 안 그런 놈은 안 그렇거든요. 자, 저거 원인이 수분 부족입니다. 즉 수분 부족이라는 이야기는 뿌리가 시찬다는 이야기입니다. 뿌리가 시찼기 때문에 주도 못 빨아먹는다. 그래서 한번 오므라든 놈은 안 되기 때문에 뿌리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땅속에 있는 뿌리 보이지도 않지만은, 자, 그래서 땅속을 공기도 잘 들어가고 뿌리도 좁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게 미생물이다. 의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 주지요? 직원들 있나 없나? 공짜로 주죠, 얘는? 2,000원 받아요. 많이 받네. 우리 김치는 900원 받거든요. 리터다. 리터. 얘는 2,000원이 1리터는 아닐걸요. 통일걸요. 그 정도면은 2리터. 2리터. 그럼 우리보다, 저희 김치는 1리터에 900원 받거든요. 왜? 그 1리터 900원짜리가 시중에 15,000원, 2만원 가는 미생물입니다. 근데 가격이 흐르니까 그 효능이 정말로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돈을 받느냐? 그냥 주니까 집에 가서 쓰지도 않은 분도 막 가지고 가시거든요. 막 처음에 공짜로 줘보니까 공짜게 뭐 가져가서는 안 쓰고 처마가 나요. 근데 다음은 돈을 1,000원이라도 받으니까, 돈 1,000원이, 우리 마트에 가면은 100원짜리 동전 넣고 구르막 끌지, 그죠? 그 100원짜리 동전 하나에 얼마만큼 수거가 됩니까? 참 그런 게거든.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담은 1,000원, 2,000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아마 사용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지금은 김치는 모자래가지고 한 달 줄 서, 한 달.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내년에 새로 하나 더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 값어치로 따지시지 말고 효과가 엄청나게 좋은 거니까. 자, 농사 짓는데 교재에 나오는 농약 비료만 주고 농사가 되나요? 제가 교육하러 다닙니다만은
별도의 영양제 주지 마십시오라고 하죠. 저도 농사 짓는 입장에서 보약 안 먹고 몸이 건강해지나요? 보약을 먹어야 되지. 보약 먹은 사람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선수들 맛있는 거, 돈 비싼 거 보약 무진장 먹잖아요. 왜? 그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 막말로 수험생이 시험점에서 집에서 죽도록 공부했습니다. 과외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맞을까요? 말로는 맞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다 과외하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요것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농사 짓는 데는 보약을 꾸준히 줘야 된다. 의학에다 보약으로 갔죠? 미생물. 이지법이다. 미생물. 아, 미생물. 아, 도담 이야기야. 자, 하여튼 이파리가 오므라드는 게 대석계통보다는 서무사, 도담, 추위 이 계통이 심해요. 왜 이놈 계통이 심할까? 자, 이놈의 특징은, 이 과일들의 특징은, 가지들의 특징은 잔가지가 별로 없다. 그죠? 그냥 원줄기에 열매가 꽃눈이 따닥따닥 붙고 잔가지가 별로 없습니다. 즉 잔가지가 별로 없다는 얘기는 잔뿌리도 별로 없다. 여름철 장마 태풍 불어가지고 흰떡 넘어지는 놈은 서무사 주의. 대석은 어지간히 바람 불어가지고는 안 넘어지는데 저놈들은 조금만 보면 흰떡 가십니다. 즉 잔뿌리가 없어서 땅을 잡을 힘이 부족합니다. 즉 잔뿌리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물도 못 빨아당기고 각종 영양물도 덜 빨아당기니까. 그래서 뿌리를 얼마만큼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피했습니다. 여기 동해피죠. 자, 동해. 자두는 어지간히 동해가 오는데 동해가 오는 것들은 피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피복을 해주는데 돈 비싼 서칠볼, 은박지 굳이 하실 필요 없고 신문지 가지고라도 해주면은 훨씬 좋습니다. 신문지만 가지고 둘러놔도 동해 방지 효과는 월등히 좋아지니까, 그렇다고 가지까지 다 딸 줄 없는 거니까 원동치 부분이라도 그렇게 해서 쏴주시면은 찬바람을 바로 부딪히는 것만 막아줘도, 그렇다고 한겨울에 하실 필요는 없고 물이 올라가는 2월 중순 지나서 해주면 돼요. 한겨울에는 굳이 해줄 필요 없어요. 물론 여러분 해주면 좋은데 잘못 해주면 오히려 그 부분이 열을 받아서 잘못 피복을 해주면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나온다. 그 부분이 한겨울에 너무 따뜻해지면은 오히려 봄에 물 올라갈 때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주의 좀 해주십사. 자, 요게 대석, 왼쪽이 대석, 오른쪽이 서무사 뿌리입니다. 여러분들 나무 안 캔다면 잘못데 왼쪽에 서무사, 대석 뿌리는 잔뿌리, 굵은 뿌리가 잔뜩 많은데 포모사는 저렇게 굵은 뿌리이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현상이 나온다. 간혹 나무 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 옛날에 나무 심는 방법과 차이점. 옛날에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대부분들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거나 비슷한 분들인데 식목 행사 때 저희들이 선생님한테 잘못 빼가지고 나무를 절단을 내놨지. 식목 행사 할 때 나무 심는 방법, 첫째 구덩이를 판다, 둘째 그 밑에다가 비료 넣지. 그러고 흙을 넣는다. 흙을 넣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고 흙을 넣고는 이빠이 넣고는 꽉꽉 밟았지요. 꽉꽉 밟고 난 뒤에 뭐 했지요? 꽉꽉 밟고 난 뒤에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들어가고 위로 당긴다. 그죠? 위로 당겼다 놓고 다시 꽉꽉 밟아가지고 밖으로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물을 주고 끝. 그렇게 배웠거든. 그래 나가는 게 나무가 절단나죠. 왜? 나무를 심고 꽉꽉 밟아놔놓고 위로 잡아 당기면은 굵은 뿌리는 괜찮겠지만은 잔뿌리는 속 껍질과 바깥 껍질이 분리가 다 돼 있죠. 뿌리 다 죽이는 일이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심으면 안 된다. 그냥 구딥하고 비료도 주지 말고 비료 주면 안 됩니다. 나무 심는데 비료 주면 절대 안 됩니다. 나무 심고 흙만 덮고 거기다가 물을 주면은 밟지 말고 물을 줘야 됩니다. 밟지 말고 물을 주면은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들어가서 물이 나무 위에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끝. 그 위에다 그냥 물만 흙만 휙 해가 덮어 놔놓으면 돼요. 밟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는데 한 2, 300평 10주, 20주 심는 분들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뭐 한 1000평, 1500평 심으면은 나무가 100주, 200주씩 들어가는 거는 하루 종일 심으면 하루 종일 심잖아요. 잘 심는 분들은. 근데 어떻게 심어요? 그냥 던지 놓잖아요. 그죠? 구디 만든 자리에다 던지 놔놓거든요. 그러면 다 마르잖아요. 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도 그 전에 해야 됩니다. 묘목을 가져와가지고 심기 이틀 전에 어디다 갖다 놓느냐? 또랑에다가 갖다 던져놔보시죠. 또랑이 흐르는 물에. 그거 안 되면은 물동이 물을 받아서라도 푹 담가놨다가 물을 푹 먹인 다음에 심으러 가십시오. 그나마 100중은 아니고 99%는 될 겁니다. 자, 요 나무 심는 거는 밭에 심는 의성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지 싶은데 처음에 의성분들 실패 많이 봤죠. 저것 때문에 논에다 심어가지고 물 씌가지고 손에 많이 봤는데 저렇게 두둑을 만들어서 평 땅보다도 뿌리가 다른 거는 다 놔두고 뿌리가 땅 위에 있다는 겁니다. 땅 위에. 땅 위에다 심어서 저렇게 해야지만이 물 빠지는 게 잘 된다. 지금은 물 빠지는 거를 걱정해야 되지 물 주는 거를 걱정할 일이 없다. 물 주는 거는 얼마든지 돈 주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물 빠지는 거는 한번 해놔놓으면은 물 빼는 거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물 빼는 것보다는 물 받는 것보다는 물 빼는 거를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지금 계세요? 아까 그 안 받아놓으신 찍으죠? 자, 적어놓으신 분, 한 바퀴 돌 때 주시죠. 안 그러면 그걸 그만 갖다 댈까요? 마이크를. 밖에 주면 됩니다. 자, 전달해보세요, 전달. 근데 받아봐야 정답이 묻는 게 밑까지 안 돼요. 다 겹치기 때문에.
내가 궁금한 걸 좀. 이거를 어디 보고 써야 되나요? 자, 받기 전에 잠깐 이제 약 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약을 치는데 옛날에는 약을 어떻게 치라 그랬죠? 헛법물에 젖도록 줄줄 흘러내리도록, 그죠? 그렇게 이제 약을 치라 그랬는데 실제로 약을 이제 쳐고 난 뒤에 확인을 해보면은 약대가 약대에 따라서 약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느냐를 확인을 한 번은 한두 번은 하셔야 됩니다. 약대는 무조건 입자가 가늘어야 됩니다. 첫째, 입자가 가늘어야지 좋은 점 구석구석 약이 들어가고, 둘째, 약값 오죽 비쌉니까? 양이 훨씬 적기더라, 입자가 가늘면, 그죠? 그리고 구석구석이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약을 치는데 진짜로 내 밭에 골고루 친다고 쳤는데 얼마만큼 골고루 쳤는지 확인해 보신 분 별로 없어요. 진짜 내 밭에 내가 약을 쳤는데 나무 구석이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안 해보신다. 특히 이파리가 무성할 때 약을 쳐기는 쳤는데 얼마만큼 잘 치느냐를 확인하는 방법. 문방구 가면은 흑색 도화지 있습니다. 흑색 도화지. 안 그러면 요새 백종이 흑색이 있거든요. 흑색 도화지 가지고 최고 안쪽 가지에다가 붙이나 놓으세요. 그리고 약을 쳐면은 요새는 다 대부분이 약이 소화제가 들어있어서 약이 하얗거든요. 약 쳐고 나면은 약 쳐고 난 뒤에 마르고 난 뒤에 딱 뜯어보면은 이 흑색 종이에 얼마만큼 하얗게 변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지. 만약에 50% 정도만 묻어 있다면은 내가 약쳐는 방법이 잘못됐구나. SS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똑같은 약을 쳐서 속도가 빠르든지 약쳐는 각도가 문제가 있다든지 한 그런 문제점만 개선을 하더라도 비싼 약 효과가 상당히 좋아지실 거다. 그러니까 그걸 꼭 한두 번쯤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 도담 주위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인급병, 아까 인급병 수세관리, 그리고 요사이 좀 약이 시험 중입니다. 시험 중인데 도시 싶은데 좀 만신계통인데 좀 독한 만신 쪽을 치면은 조금 이제 덜하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시험 중입니다. 시험 중인데 그걸 이야기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 독한 계통의 만신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쳐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 도담 주희 계통 인급병 말고 뭐가 문제죠? 벌레는 옥상화 순나방, 심신나방 부위가 열매 따다 놔놓고 선별을 하고 난 뒤에 다음날 박스 안에 그 벌거지가 슬슬 기어 나오죠. 그것 때문에 이제 소화기 돼서 일주일에 내지는 열흘에
열흘에 한 번씩 약을 칩니다. 그죠? 약을 치는데 교미교란제라고 알고 계시나요? 교미교란제 모르시는 분은 교미교란제를 3월 말 4월 초에 가십시오. 철사같이 생겼는데 달아나누면은 정말 효과 좋습니다. 그거는 나방이 교미를 못하도록 해가지고 초창기에는 벌레가 좀 나오는데 수확 후기 가면은 벌레 밀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급격히 떨어져서 효과가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게 교미교란제를 꼭 사서 하시고 또 3,000병, 4,000병씩 되시는 분들은 페로몬 트랩을 구입해가지고 내 밭에는 벌레가 언제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약값 줄 크고 정확한 약제 방제 시기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형님 페로몬 트랩에 그렇게 접착제에 붙는 벌레를 보고 가장 많이 나오는 벌레 숫자에 일주일 뒤에 약을 쳐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바로 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뒤에 약을 치기 때문에 그거로 충분히 내 밭에는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물론 내 밭이 아닌 한 동네 정도는 그거 가지고 약 치는 시기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어성군 전체를 적용한다는 건 무리고 왜? 지역이 벌레가 나오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무리일 것 같고 자 주머니병 주머니병이 옛날에는 대성에만 생기죠. 대성 그죠? 대성에만 생기는 병이 요새는 우회된 게 성문 사이도 좀 나오고 좀 노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는 황뿌입니다. 황이 가장 좋고 요거 말고는 생육기 때는 요 이제 거지주머니병이 봄철에 비가 오면서 날씨가 차가지네. 그러니까 날씨는 어차피 꽃필 때 차가집니다. 그죠? 잡아지는데 비가 꽃 피면서 비가 조금 오면은 심해져요. 이게 그래서 요 약은 그때는 특히 용합제를 못 치니까 오갈병 약을 쳐시면 됩니다. 오갈병 약. 복숭아 오갈병 약이지. 옛날에는 딱걸리 하나였는데 요새는 약이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갈병 약을 쳐시면은 효과가 좋습니다. 즉 복숭아 오갈병하고 같은 병입니다. 그러니까 복숭아에 오갈병 오면은 고약 쳐고 자두에도 오면은 쳐는데 열매가 있으면은 잘 보시면은 하얀 반점이 곧 뻗은 놈은 생깁니다. 열매가 요 좀 하나 있을 때 보면은 하얀 반점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그때 얼른 보시고 그 약을 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뭐 집 나오는 거는 송진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유목은 벌레 때문에. 둘째, 성목은 수세가 약해서. 셋째, 상처 부위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상처 부위는 뭐 상처를 좀 하면 되는데 유목일 때 벌레 피해는 유목일 때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토양살충제를 봄, 가을로 2번 정도 그렇게 열매가 한참 달 때는 하지 마시고 유목기에는 토양살충제를 봄, 가을로 2번 정도만 쳐주시면 효과가 많이 좋아집니다.
토양 살충제 그렇게 이제 열매가 한참 달릴 때는 안 되고 그러니까 열매가 한참 달릴 때는 안 되고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제 안 되고 다른 방법 없어요. 이게 이제 나무 속으로 들어가는 벌레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방법이 없어요. 실제 방법이 없고 따고 나서는 쳐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토양 등록제 때문에 농약 등록제 때문에 조금의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100% 잡기는 토양 살충제를 안 치고 잡기는 좀 어렵거든요. 실제로. 안 그러면은 안 되면은 이제 저런 건 있어요. 4월 중 하순경 되면 토양에 있다가 올라가거든요. 그게. 그때 이제 선분지에다가 접착제 붙여가지고 나무에서 올라가는 거지. 선분지 바깥쪽으로 뭐라 하나 양면 접착제지. 그걸 붙여 놔놓으면은 여기 다 붙어요. 그래 해놔도 훨씬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특별할 수 있게 이래 잡을 방법은 실제로 없는데 뭐 손으로 잡으러 하는 거는 맨날 하는 이야기고 손으로 잡는 거는 실제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렇게 나무 밑둥지에다가 그렇게 접착제를 해서 올라가기 전에 토양에 있던 놈이 올라가기 전에 그렇게 잡는 방법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그만 땅에 토양에 그렇게 이제 그걸 그렇게 토양 살충제를 정 못 뿌리시는 분들은 수확이 한참 되는 분들은 아까 했지만은 농약 관계 때문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나무 주변에 큰 둥지 나무 밑 부분에다가 올라가면서 붙어 뿌리거든요. 때가 낀 것처럼 지중합니다. 어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꼭지 부분. 자, 과일에 때가 끼는 거는 뭘까요? 제가 봐서는 첫째는 진딧물 피해입니다. 진딧물 피해. 네. 진딧물이 아니면은 벌레 피해인데 똥구멍에서 액을 내놓으면서 이게 이제 끊기 변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잘 해보시면은 벌레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없는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진액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 있고 이 끓음병이 이제 벌레 뒷물입니다. 벌레 뒷물. 그러니까 조금만 계셔주세요. 곧 마치겠습니다. 자, 그거 있고 나머지는 적화제는 별도로 뭐 저도 약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적화제 사용하십시오. 추위 같은 경우는 적화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20분 남았는데요. 빨리 마쳐야 괜찮고. 예. 조금만 계세요. 박수라도 받고 가야 되겠어요. 아침에.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됩니다. 질문은 개별적으로 제가 여기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실 분 밖으로 나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남들 질문하는데 뭐 지어볼 것 같고 그렇다고. 예. 자, 제 전화번호 하나 적으세요. 010. 아까 있던가요? 없죠? 010 3804에 0311 이름은 하동욱입니다. 뭐 여기서 물어보고 안 들으시면 또 전화로 주시면 제가 잡을 드리겠고요. 얘든 의성에서 자두농사 짓는 거 행복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 맞다나 앞으로 의성에는 자두를 밀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얘든 자두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죠? 건강. 저도 나이를 60이라고 먹은 게 주변에서 벅벅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게 한 해 한 해
보람찬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